안녕하세요. 돈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인포먼입니다.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혜택에 정말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매달 받는 돈이 늘어나는 아주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반대로 자칫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정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점이 좋아지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궁금해하실 소식이죠? 바로 매달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이 생계급여가 오른다는 점입니다. 2026년부터는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생계급여가 82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게 매년 오르는 중위소득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금액이랑 비교해보면 한 달에 약 6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오는 셈인데 이게 생활비에 정말 큰 보탬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이 돈을 받으려고 우리가 따로 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따로 신청하거나 서류 낼 필요 없이요. 2026년 1월 20일에 지급되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그냥 자동으로 적용돼서 입금될 예정입니다. 정말 편하죠? 자, 다음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는 변화들입니다. 특히 일을 하고 계시거나 생계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번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수급 가구에 포함된 청년, 특히 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길을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대박인데요. 청년 소득 공제, 그러니까 소득에서 빼주는 그 혜택 대상 연령이 기존 만 29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 늘어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공제해주는 금액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무려 20만 원이나 꽁충 뛰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이제 34세 이하 청년은 한 달에 60만 원까지는 벌어도 그게 우리 집 생계급여를 깎아먹는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하는 청년들한테만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정말 큰 문턱이었던 이 자동차 기준도 훨씬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생계용으로 화물차를 가지려면 1000cc 미만, 그러니까 다마스나 라보 같은 아주 작은 차만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배기량 기준이 아예 사라지고 소형 화물차까지 허용됩니다. 덕분에 길에서 흔히 보는 1톤 포터트럭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생업용 차량이 필요했던 분들께는 엄청난 희소식이겠네요. 근데 딱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차가 10년 이상 오래됐거나 아니면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거나 이 둘 중 하나는 여전히 충족해야 한다는 거. 이 부분은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좋아져요. 원래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는데 이제는 2명 이상만 돼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위험이 확 줄어드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혜택이 좋아지는 내용들을 쫙 살펴봤는데요. 근데 반대로 정부가 제도를 더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진짜 꼭 알아두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집니다. 이게 실수였든 고의였든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이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딱 기억해야 할 숫자가 바로 1,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앞으로 부정수급 관리에 어떤 기준점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요, 부정수급으로 다시 뱉어내야 할 돈, 그러니까 환수해야 할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단순히 돈만 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형사고발 조치돼서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아주 특정 사례를 겨냥한 새로운 규정도 생겼어요. 바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세를 놓는 소위 집주인, 수급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을 전부 빚으로 처리해줘서 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딱 한 채의 보증금만 빚으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보증금은 전부 본인 재산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수급 혜택을 받으면서 재산을 불리는 편법을 막겠다는 거죠. 그 외에 소소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변화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분들처럼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경우 그 돈은 3년 동안 소득에서 빼줘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안 주게 되고요. 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더 간단하게 그냥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딱 정해서 바뀌게 됩니다. 와, 정말 많은 정보가 있었죠? 내용이 막 섞여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첫째, 생계급여가 오른다. 둘째, 일하는 청년과 자동차 소유 기준은 더 너그러워진다. 셋째, 하지만 부정수급 처벌이랑 다주택자 재산 기준은 훨씬 깐깐해진다. 이 좋은 점과 주의할 점 둘 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변화들은 정말 많은 분들의 살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2026년이 다가오면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이 새로운 기준들을 현명하게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유용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인포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